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과 친한파 정계 인사들을 후원하기 위한 모임이 LA 한인사회에서 결성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2달여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달 말로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 조치를 종료하면서 미납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고 한인 커뮤니티의 친화적인 정치인들을 더 많이 배출시켜야 한다. LA 한인사회가 어려운 일이 직면했을 때마다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른바 친한파 정치인들을 공식 후원하고 교류하기 위한 특별한 한인 비영리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2년 LA 폭동 당시 LA 한인타운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절도나 방화가 빗발쳐도 치안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전무했고 그렇다고 기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오늘날 한인 커뮤니티는 그간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연방의회를 비롯한 주요 정부 요직에 한인들이 털을 잡았고 한국을 돕는 친한파 의원들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정치력 신장이 더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한 42명의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한 40명 거의 5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인 걸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다. 물론 뭐 폭동 때 뭐 우리가 너무 당했고 정말 미주류 정치인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었고 정말 혼났다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은 미주 정치력 신장위원회는 한인상공회의소와 LA 평통 등 한인 커뮤니티 단체 임원들이 결속돼 마련된 정치활동위원회입니다. 초당파적인 성향의 이 비영리 단체는 한인 커뮤니티와 한미 간 교류 증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의 그 정치인들한테 받았던 어떤 혜택은 좀 너무 적지 않았나,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 그리고 또 한국 정치와 연관해서 좀 더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의견을 같이 하신 분들이 모여서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을 정치인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우리의 현 실정을 잘 얘기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해하고 친한파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미주 정치력 신장위원회는 앞으로 친한파 정치인 발굴과 지원에 나섭니다. 한인 정치인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주 정치력 신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으로 친한파와 한인 정치인들을 적극 후원해 정치력 신장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병원 입원 환자 수가 2달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기준 코로나19 병원 입원 환자가 99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1,017명을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27명이 줄어들며 지난 7월 말 이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앞서 병원 입원 환자 수는 델타 변이 확산이 한창일 때 크게 증가하면서 8월 중순 들어 1,800명 선까지 올랐는데 이후 40여일 만에 800명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도 어제 305명으로 화요일 312명에서 7명이 더 감소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31%가 줄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앞서 상당수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던 점 등 추가 확산 요인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한편 오늘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는 1,900명으로 집계돼 2,000명 선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65세 이상에 대한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함에 따라 캘리포니아도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에 대한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자격 조건을 알렸습니다.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면역 취약층입니다. 이에 따라 자격 조건이 맞는 사람은 2차 접종 6개월 이후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마이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의 백신 장소를 찾아가거나 예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스터샷의 자격 검증도 할 수 있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 보건당국은 알렸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이자의 백신만 승인됐으며 모더나와 얀센 등 다른 부스터샷에 대한 승인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화이자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에 공급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빠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12세 미만 접종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부스터샷의 승인으로 아직까지 접종 대상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추가 데이터가 확보되면 젊은 층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이달 말로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 조치를 종료하면서 미납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 관련 한인단체들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30일부터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들의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됩니다. 리서치 전문업체 폴리스링크는 지난 9월 16일 기준 LA 카운티 내 렌트비 미납 가구는 26만 9천여 가구로 조사했습니다. 수십만여 명의 세입자가 위기에 처했지만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LA 카운티 정부는 별도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되지만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긴급 렌트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deny 되든 아니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팔로우업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 소화하기까지는 올 연말까지가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연말까지 가더라도 그게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도 일단 백업으로 대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우수단체로 선정된 샬롬센터에는 렌트비 지원 신청자가 몰리면서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예약을 통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자 중 일부는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문의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못 받거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지금 8만 불까지 도와주는 것은 렌트를 안 낸다든가, 홈오너가 수입이 줄었다든가, 재정적으로 어떤 가족 수가 늘었다든가, 2개월 정도는 그래도 늦었어야 이분이 이제 그런 것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은 되는 거죠. 렌트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신용 점수가 낮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주한 세입자와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연장자 등 정부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도 상당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샬롬센터는 렌트비 정부 지원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시가 시내 모든 업소에서 맨솔과 액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시 의회가 의결한 가향 담배 판매 금지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액상 전자담배와 파이프형 물담배로 알려진 후카의 판매도 추가로 금지해야 한다며 시의회에 관련 의결을 제안했습니다. 퓨어 검사장은 미 전역에서 360만 명의 미성년자들이 액상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본격적인 흡연으로 이어지는 관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LA시는 지난 6월 16일 맨솔향을 포함한 가향 담배의 판매를 중단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LA시 검찰에 조례안 작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의회는 판매가 일반화돼 있는 맨솔향 담배의 경우 금지 목록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비롯해 3명의 흑인 시의원이 흑인 커뮤니티의 맨솔 담배 흡연량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수정 제안했고 찬성 14표, 기권 1표로 결국 통과됐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배달원들을 보호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설정과 근무 조건 개선 등의 내용들이 포함된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하는 한인 식당 업주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기간 특히 필수 요소로 여겨져 온 뉴욕시의 음식 배달원들은 시의회가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오늘 시의회 표결에 앞서 법안을 처음 제안한 로스 딜리버리타스 유니로스 뉴욕시 배달원 노조는 뉴욕시가 우리를 필수적인 존재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앱 기반 배달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탓에 최저시급 15불 등 뉴욕시 근로자 보호책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표결에 붙여진 내용에 따르면 먼저 배달원들이 배달 주문이 들어간 식당의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배달 앱상에서 그들이 직접 원하는 배달거리나 반경 등을 설정할 수 있게 하며 배달 팁 하한선을 정해 배달 건당 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팁 정책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공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배달 앱이나 식당에서 주문자에게 음식을 따뜻하게 배달해주기 위해 배달원에게 보온 가방을 구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배달원들의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도난 맞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강화와 사고 시 장애인 혜택, 최저임금 설정 및 노동조건 개선 등에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모두 127명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집중됐습니다. CDC는 발병 원인 확인에는 최소 3주에서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감염자들의 평균 연령은 33세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9%가 여성입니다.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입원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CDC는 살모넬라균 감염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증세가 나타나기 일주일 전 어떤 음식을 섭취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발열 증세가 나타나고 경련과 설사 증세를 동반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경우 합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토요일인 오는 25일 LA에서 한인 동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LA 동포 간담회는 오는 토요일 저녁 7시 LA 한인타운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정진석 국회 부의장, 김석희 재외동포위원장,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조태용 태영호 의원,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과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시기와 맞물려 야당 대표 자격으로 어제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준석 대표는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미국에 망명한 탈북민 가족과 북한 인권단체 대표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